정부가 작년 12월에 시행한 S&P 가격 상한제에 이어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 규제를 발표해 재생에너지 업계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 RPS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REC의 발급 및 거래를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RE100 달성이 시급한 국내 기업들의 REC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 의무화 제도 관련해서 REC 현물시장 거래를 통한 시장 개입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REC 현물거래 개입의 목적은 민간 REC 현물시장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 S&P 상한제에 이어 REC 상한제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업계는 국가 REC의 도입 목표가 현물시장 가격 완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RE 시당 8만원 내외를 오가는 현물시장 가격을 낮춰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공급사 25곳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실제 발전 6개사 REC 구매 비용은 향후 6년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는 자체 보유 신재생에너지 물량을 현 시세의 7% 수준으로 현물시장에 풀어 인위적인 가격 조정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월 평균 가격은 8만원대로 작년 9월 REC 현물시장 월 평균 가격 6만원대 대비 약 40%를 웃돌고 있고 가격 급등으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육재 REC 가격은 1kWh당 79,168원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육재 REC 가격 63,549원에 비해 약 24.5% 15,619원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 공급인증서를 입찰 매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때 정부 보유 물량을 풀어서 안정을 꾀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생에너지 현물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나 RE100이행 기업들의 구매 비용과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 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크게 줄어 발전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개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정부의 REC 현물시장 가격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 협단체는 입장문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REC 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때에는 자유경쟁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더니 최근 REC 가격이 상승하니 입장을 바꿔 국가 REC를 풀고 상한 가격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7년간 REC 현물시장 연평균 가격을 분석하면 2017년도 12만 3천원, 2018년도 9만 7,900원, 2019년도 6만 3,579원, 2020년도 4만 2,309원, 2021년도 3만 4,666원, 2022년도 5만 6,903원, 2023년도 10월 17일까지 7만 2,348원으로 2017년도 12만 3천원 1REC 가격은 2021년도 평균 3만 4,666원으로 8만 8,334원 하락했으며 REC 평균가 최저 2만 9천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태양광 사업자들은 저조한 S&P 및 REC 가격 탓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유경쟁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니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은 이는 헌법 및 행정법상 원칙인 과잉금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위헌 및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무역장벽을 타개하려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국가 REC의 입찰 매도만 있을 뿐 매입이 없다는 것은 REC 가격 규제에만 목적이 있고 하락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며 REC 가격을 120%로 제한하는 것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단체들은 정부의 REC 현물시장 가격 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 S&P 상한제 시행에 이어 이제는 REC 현물 가격 규제까지 다시 정부가 나서 개입한다고 하니 안 그래도 신규 태양광 사업자가 주로 탄소 중립 및 RE100 달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REC 현물 가격 규제 정책이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의 단계를 넘어 태양광 업계 전체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가 재시행을 안 하고 폐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한전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 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사례가 농업인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한국형 FIT에 참여하거나 FIT 참여 조건이 태양광 설비 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 5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5개로 쪼개서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었습니다. 한국형 FIT 영향으로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설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 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 9,744kW로 전체 용량의 42.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2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던 만큼 태양광 발전을 하는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태양광 현물 시장 가격을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 현물 판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상당수가 한국형 FIT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FIT 제도까지 폐지되면 태양광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형 FIT 참여 조건은 탄소 배출량 670 이하, 현 시점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했습니다. 중국산 모듈이 아닌 국내산 모듈을 사용해야 참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형 FIT 폐지로 인해 중국산 모듈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산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이 작년과 올해 미달되면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산 모듈로 시공했던 한국형 FIT 현장이 사라지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폐지, 태양광 개발 행위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태양광 연계 한전 개통 선로 용량 부족, SMP 가격이 낮을 때는 하한제 시행은 안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MP 상한제 시행,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2년 3GW로 1.4GW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GW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의 자기자본 비율이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 이상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 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8월 1일 시행했습니다. 주요 핵심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 3MW 초과 기준은 2011년 19건 1.4GW에서 2021년 98건 10.3GW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총사업비의 10%에서 15%로 강화하며 최초 납입자본금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의 1%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용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예외 허용이 적용됐으나 D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B등급 미만 시 예외 규정 삭제됩니다. 초기 개발 비용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 의무화가 됩니다. 이같이 발전 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 개시율이 낮아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밝혀졌고 진성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 허가부터 착공까지 태양광, 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준비기간은 현실화됩니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하는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개선 사항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는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재생에너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파랑박사 채널 관리는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TS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S&P 평균 가격이 kWh당 267원까지 상승하다가 2023년 11월 9일 기준 113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S&P 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에 대해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 가격을 뜻합니다. 0시에서 24시, 1시간 단위로 다른 가격이 결정되며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 설비는 동일한 S&P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 등 모든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해 나오는 수익은 동일한 S&P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력 판매자가 발전한 전기에너지를 전력중개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파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S&P 가격의 책정 원리는 발전원별 원가 구매 비용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국가 유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 연료가 없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가 시장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가격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전력거래소는 다음날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에 발전회사로부터 공급 가능한 발전 용량을 입찰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대를 나눠 수요에 맞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력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의 수요는 충족시키면서 공급자들의 발전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육지 S&P 월평균 가격을 분석하면 2022년 11월 242.17원, 2022년 12월 267.55원, 2023년 1월 240.73원, 2023년 2월 253.48원, 2023년 3월 215.87원, 2023년 4월 164.87원,
2023년 5월 143.64원, 2023년 6월 147.12원, 2023년 7월 153.39원, 2023년 8월 146.91원, 2023년 9월 140.93원, 2023년 10월 136.73원입니다. 최근 1년 기준 S&P 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67.55원과 최저가를 기록했던 2023년 10월 136.73원 비교했을 때 48% 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S&P 가격 하락의 원인은 S&P 결정력이 높은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크게 하락을 했고 통상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LNG 발전소의 원료비는 가스공사가 공급을 합니다. 최근 1년 LNG 월기준 원료비 가격을 분석하면 메가줄당 2022년 12월 30.52원, 2023년 1월 28.56원을 기록한 후 2월 28.11원, 3월 26.97원, 4월 20.9원, 5월 17.33원, 6월 17.04원, 7월 17.81원, 8월 16.62원, 9월 16.47원, 10월 17.18원, 11월 15.58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각 발전기당 효율을 비용으로 평가하여 그 시간대 S&P 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료비 하락이 가시화하면서 S&P 가격 하락도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메가줄당 2022년 12월 30.52원과 2023년 11월 15.58원 비교했을 때 48% 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S&P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최근 일주일 육지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육지 S&P 가격을 분석하면 11월 9일 113.01원, 11월 10일 123.69원, 11월 11일 102.86원, 11월 12일 82.91원, 11월 13일 123.09원, 11월 14일 131.33원, 11월 15일 130.18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육지 S&P 평균 가격은 115.3원입니다. 최근 2주일 현물 REC 가격을 분석하면 11월 2일 77.538원, 11월 7일 77.583원, 11월 9일 78.522원, 11월 14일 79.084원입니다. 최근 2주일 현물 REC 평균 가격은 78.182원입니다. S&P 개통한계 가격과 REC 공급인증서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원 스톱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육지, 제주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S&P 전력 도매 가격의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 S&P 상한제가 2022년 12월에 시행을 하여 2023년 11월 30일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던 전력 도매 가격 S&P 상한제가 올해 11월 30일 종료됐습니다. S&P 상한제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적자폭이 커지자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S&P 상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직전 3개월간 S&P 평균 가격이 최근 10년 평균 S&P 가격의 상위 10%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S&P 가격에 상한을 두면 전기를 구입하는 한국전력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전기를 파는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만큼 일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S&P 상한제는 지난 1년 동안 4번 시행됐습니다. 2022년 12월, 올해 1월, 2월 3개월 동안 시행됐고 3개월 초과 적용이 불가능해 올해 3월에는 시행하지 않았고 4월에 시행됐습니다. 올해 4월 이후에는 S&P 가격이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P 가격이 이전 10년간 평균 S&P 가격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32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발전사들에게 구입하는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판매하는 가격은 그대로였던 탓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P 상한제로 한국전력은 약 1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로 인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부분입니다. S&P 상한제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업계는 약 3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정부가 S&P 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S&P 상한제 재시행 여부입니다. 최근 1년 육지 S&P 월평균 가격을 분석하면 킬로와트아워당 2022년 12월 267.55원, 2023년 1월 240.73원, 2월 253.48원, 3월 215.87원,
4월 164.87원, 5월 143.64원, 6월 147.12원, 7월 153.39원, 8월 146.91원, 9월 140.93원, 10월 136.73원, 11월 120.82원입니다. 최근 1년 기준 S&P 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67.55원과 최저가를 기록했던 2023년 11월 120.82원 비교했을 때 54% 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S&P 가격 하락의 원인은 S&P 결정력이 높은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크게 하락을 했고 통상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LNG 발전소의 원료비는 가스공사가 공급합니다. 최근 1년 LNG 월기준 원료비 가격을 분석하면 메가줄당 2022년 12월 30.52원, 2023년 1월 28.56원을 기록한 후 2월 28.11원, 3월 26.97원, 4월 20.9원, 5월 17.33원, 6월 17.04원, 7월 17.81원, 8월 16.62원, 9월 16.47원, 10월 17.18원, 11월 15.58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각 발전기당 효율을 비용으로 평가하여 그 시간대 S&P 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료비 하락이 가시화하면서 S&P 가격 하락도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메가줄당 2022년 12월 30.52원과 2023년 11월 15.58원 비교했을 때 48% 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S&P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S&P 상한제 시행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던 전력도매 가격 S&P 상한제가 올해 11월 30일 종료됐습니다. S&P 가격에 상한을 두면 전기를 구입하는 한국전력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전기를 파는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만큼 일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S&P 상한제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업계는 약 3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1년 기준 S&P 가격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67.55원과 최저가를 기록했던 2023년 11월 120.82원 비교했을 때 54% 넘게 하락했습니다. S&P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S&P 상한제 시행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감산과 감원에 나선 가운데 태양광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량이 증가하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 설치량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2020년 4.6기가와트, 2021년 3.9기가와트, 2022년 3기가와트, 2023년 2기가와트 안팎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줄어든 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정책 축소 영향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 결의안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내에선 태양광 지원 제도를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올해에만 135기가와트를, 미국은 28기가와트, 독일 10기가와트, 유럽 전체로는 60기가와트를 설치할 전망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340기가와트에서 360기가와트 신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데 연초 예상치보다 20기가와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태양광이 가장 싸고 빠르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태양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2022년 19기가와트, 2023년 28기가와트, 2024년 33기가와트, 2025년 39기가와트, 2026년 44기가와트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태양광 시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건 맞습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축소 정책 때문입니다. 태양광 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업계에 대한 비리 감사는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문제는 조사를 통해 확실히 밝히더라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0% 이상 대폭 축소,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개발행위허가 규제 기준 강화,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태양광 연계 한전 개통 선로 용량 부족,
S&P 가격이 낮을 때는 하한제 시행은 안 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P 상한제 시행. REC 상한제 시행. 한국형 FIT 일몰. 발전 사업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 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인 1만 1,00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년문에는 다양한 출발점과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최소 3배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등 12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을 이행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각국의 의무가 부여되는 협약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국가 신뢰 문제 차원을 넘어 제대로 된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부에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 보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 보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 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력개통 접속을 무제한 허용해주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전 사업자 전력 개통 접속이란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말합니다.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 9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 개통 무제한 접속 보장 제도 폐지 결정은 공용배전 설비 보강을 떠안은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당 제도에 힘입어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력망 투자 비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추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은 누적 17.6기가와트 설치됐고 1메가와트 초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3.6기가와트 설치됐습니다. 전력개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접속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에 송배전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은 7,5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전력개통 접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용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개통 포화 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향후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 개편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 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현물 REC 및 S&P 전력가격 상승으로 20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현물 시장 거래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물 REC 및 S&P 전력가격 상승으로 20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현물 시장 거래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거래 가격이 RPS 고정가격 계약 판매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비 용량 300kW 태양광 발전소 한 달 예상 수익을 현물 시장 가격과 RPS 고정가격 계약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기준 S&P 가격은 145.58원, 2023년 9월 14일 기준 현물 REC 가격은 82,216원, S&P 더하기 REC는 227.8원으로 REC 가중치 1로 적용했을 때 한 달 총 예상 수익을 계산해보면 설비 용량 300kW 곱하기 일평균 발전 3.6시간 곱하기 227.8원 곱하기 한 달 30일은 738만 720원. 올해와 지난해에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는 1kWh당 평균 150원에 거래 중이므로 평균 전력 판매 가격을 150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달 총 예상 수익을 계산해 보면 설비 용량 300kW 곱하기 일평균 발전 3.6시간 곱하기 150원 곱하기 한 달 30일은 486만 원. 현물 시장 한 달 예상 수익 738만 720원과 RPS 고정가격 계약 한 달 예상 수익 486만 원 차이를 보면 고정가격 계약 수익이 252만 720원 낮은 것입니다. 같은 태양광 사업자지만 RPS 고정가격 계약의 전력 판매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보다 kWh당 77.8원 낮은 것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현물 시장 가격이 상승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최근 REC 현물 시장 가격이 4년 9개월 만에 1REC당 8만 원을 넘어섰고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면서 2022년보다 25%, 2021년 때보다는 15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실시간 가격 변동을 보이는 현물 시장 거래와 발전 공기업과 1:1 계약을 맺는 RPS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은 20년 가격을 보장해줘 일정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현물 시장 가격보다 싸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현재 기준 kWh당 77.8원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상반기 20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사업자는 수개월 만에 현물 시장 사업자와 발전 수익이 50% 이상 차이나는 걸 지켜봐야 해 고정가격 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는 3,338개이고 총 설비 용량 규모는 1,142MW입니다. 2023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는 988개이고 총 설비 용량 규모는 272MW입니다. 최근 1년간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설비 용량 1000MW를 넘는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명이 RPS 고정가격 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현물 시장으로 시장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계약서에 전력거래 가격의 등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격 변화에 따른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RPS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RPS에 따라 생산하는 전력량의 일부, 올해 기준 13%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 계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발전 사업자와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공기업 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REC 공급인증서 가격과 S&P 개통한계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원 스톱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 S&P 단가 및 REC 현물 단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부정과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와 언론이 부정과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태양광 업계는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리원칙대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정직한 이들도 있는데 문제점만 부각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 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6월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현재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앞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이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우엔 일부 품목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태양광 개발 행위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태양광 연계 한전 개통 선로 용량 부족, S&P 가격이 낮을 때는 한제 시행은 안 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P 상한제 시행,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기가와트였지만 2022년 3기가와트로 약 40%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